장 건강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 22가족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천연 과일과 천연 채소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 비만 세균이 약 20% 이상 줄어들고 또 좋은 세균이 5% 이상 증가한 이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느낀 변화는 변비가 있던 분들은 화장실을 잘 가게 됐고 설사와 복통이 있던 분들은 이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 관계도 굉장히 온화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장에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또 자아 존중감도 늘어나는 이런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식이섬유 하면은 그냥 한 가지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미가 좋다고 알고 계시죠? 백미에 비해서. 그리고 뭐 콩 껍질이나 현미 껍질, 곡식에 있는 이 통곡물의 이 껍질 속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껍질을 제외한 이 과육 속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딸기 주스를 갈아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바뀌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시켜서 맑았던 주스가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 속에도 들어있고요. 또 해조류에도 알긴산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버섯 속에도 베타글루칸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있는 과일이나 또는 버섯류, 해조류 이런 성분들에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건강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적당하게 좋은, 적당하게 잘 빠져나간 형태의 고형물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배변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수용성 식이섬유를 전혀 먹지 않으면 이 배변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일이나 해조류나 버섯류 이런 음식들을 잘 먹을 때는 이 배변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일어납니다. 고형물들을 매끄럽게 잘 만들기 때문이죠. 또 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는 식이섬유도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요. 팩틴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사과나 딸기, 대부분의 모든 과일들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조류는 알긴산의 형태로 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 보면 끈적끈적하게 이런 점액성 물질이 있죠. 이게 바로 알긴산입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의 형태로 들어있고요. 또 돼지 감자나 우엉에도 이눌린이라는 성분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채소나 과일, 해조류 이런 것들 또 버섯류를 어느 정도씩 좀 드신다라면 장 건강에 또 우리 몸의 혈당과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을 늘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분들이 차려주는 그런 밥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당도 굉장히 많이 있죠. 보면 주로 어떤 음식이 많죠? 아주 해초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해산물과 해조류들을 많이 먹습니다. 제주도 해녀분들은 가공식품 대신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하고 혈당 조절이나 장 건강에 무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혈액에 당 성분이 많고 지방이나 여러 독소 성분이 많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피를 맑게 해주는 바다의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 해녀들은 만성질환이 없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의 경우 껍질을 깎아서 먹었을 때와 껍질째 먹었을 때 이 장 건강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 껍질이 너무 딱딱해서 벗겨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가는 이 속도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껍질째 먹으니까 바로 이 껍질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들이 장 점막을 바로 자극을 하고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제 껍질을 벗긴 채 먹으면 아무래도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을 자극하는 그것이 좀 줄어듭니다. 만약에 사과를 너무 많이 먹고 싶다, 장에 자극이 심해서 설사가 있다, 이럴 때는 하나 정도만 껍질째 드시고 나머지는 깎아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장을 자극하는 장의 운동성에 큰 확연한 차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과일은 햇빛을 받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빨갛고 아주 보라색이고 노랗고 이렇게 색깔이 진할수록 이런 식물 영양소는 굉장히 그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껍질을 다 깎아서 먹으면 좋은 항산화 영양소를 버리고 먹는 셈이 되는 거죠. 몸에 항염작용과 항암작용하는 이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키위 껍질 같이 너무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수박 껍질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고요.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껍질, 사과라든지 잘 씻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농약의 위험을 굉장히 크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주 없다, 0%다 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일에 사용하는 농약은 대부분 수용성이고, 이 수용성은 물에 녹아서 다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 농약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과일을 따로 세척하는 그런 세정제도 있고, 또 밀가루나 식초 또는 소주를 사용해서 이 농약 성분들을 다 씻어내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 속에 과일에 사용하는 농약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드셨던 가공식품, 여러 과자, 빵, 유통하는 그런 레토르트 식품이나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 그냥 무심결에 많이 먹었잖아요. 라면이나 햄 종류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수백 가지 화학 물질은 안전하게 느끼면서 과일에 있는 이 농약을 위험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이 그런 화학 물질을 많이도 견뎌냈는데요. 잘 씻어낸 과일이라면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렇게 먹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이 농부를 통해서 생산한 유기농 과일을 더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입니다. 잡곡에 있는 껍질이나 통곡식에 있는 껍질이나 콩에 있는 이런 딱딱한 껍질들을 의미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중금속이나 몸에 있는 독소 성분을 같이 흡착을 해서 몸에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중금속이나 또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을 잘 빠져나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